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매일 이변 없이 새롭게 아침이 주어진다는 건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늘 달라지는 시장을 보고 있자니 특히나 그렇죠. 자, 엊그제 지수도 보면 신고가인 건 맞는데 분위기가 예전의 신고가와는 조금 사뭇 다르다라고 전해드렸었는데 정말 영원한 건 없는가 봅니다. 반도체도 마치 하반기를 끌어갈 듯 했지만 마이크론의 실적과 가이던스가 서프라이즈한 성적을 거뒀음에도 환호는 없었고요. 그동안 우리 시장을 끌어줬던 정책 모멘텀인 상법 개정안이 11월 또는 내년 초까지도 지연될 수 있다는 소식에 더해서 이제 시작일 것만 같았던 비만 시장의 매출도 2030년에는 예상했던 것보다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덮치며 전체적으로 시장에 하방 압력을 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매기가 일시적으로 조방원을 향한 건지 아니면 실적을 앞두고 그 기대감이 있는 건지 그나마 조방원이 시장을 지지해줬네요. 어제 클로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연휴를 앞두고 고민이 되는 시점은 맞습니다. 오늘 시장의 마음은 어디로 향할까요? 네, 모닝콜이 울리네요. 일어나서 오늘 시장 전략 고민하러 가보겠습니다. 네, 연휴를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조금 더 길게 느껴진 한 주였는데 드디어 목요일이 밝았습니다. 장전 썰전 이지상 이지은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벌써 다음 주 추석 계획 세우고 계시죠? 네, 저는 이번에 라식 수술을 할 거라서 너무 TMI이긴 한데 새로운 시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많은 분들이 또 이지은 대표님 관심 많더라고요. 네, 추석 때 수술하신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썰전 들어가 볼 텐데요. 첫 번째, 뉴욕 증시입니다. 자, 어제 파월 의장 발언 이후로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오늘 새벽에도 쉬어갔는데 연휴 앞둔 우리도 숨 고르기 본격화된다고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어저께 흐름이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단기적으로 소화를 할 것이냐 아니면 이게 결국에는 좀 매수세에 대한 제한으로 갈 것이냐가 중요해 보였는데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마이크론이라든지 M7 기업들 물론 테슬라는 빨간불을 켜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좋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미진 씨 같은 경우에 우리가 AI 시장 확장 그리고 좋은 건 알겠지만 그동안 계속해서 쉼없이 달려온 만큼 그 파월 의장의 발언 으로 인해서 어떠한 빌미가 좀 되지 않았나 조정이 들어갈 구간이었는데 그때 또 적합한 시기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그로 인해서 좀 조정 국면에 들어갔다라고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 증시도 또 이번 추석은 너무나도 길기 때문에 그렇죠. 매수세에 대한 부분들 좀 제한적일 수 있겠다. 특히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수세는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외국인의 포지션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이제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매도 우위를 좀 차지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 또 외국인의 포지션이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도 많이 쉬어갈지 아니면 단기적인 조정이 나올지에 대한 여부가 좀 판단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파월 의장의 고평가라고 평가했는데 우리 이지은 대표님께서는 우리 증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고평가. 우리는 맞습니까? 고평가는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네, 아직까지는 고평가는 아닌 것 같고 물론 반도체 섹터가 최근 숨가쁘게 올라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우리가 거론이 되는 종목과 섹터 외에는 바닥권에서 좋은 실적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종목들이 많은 증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본 증시도 또 사상 최고가를 계속 달려가고 있는 가운데 중국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도 정말 신고가 랠리를 계속해서 펼치고 있는 걸 봤을 때는 우리나라는 아직은 갈 길이 더 남아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5,000피 가야죠. 그렇죠? 네, 목표를 높게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 안에서도 섹터별 차별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조금 더 걱정이 되는 섹터가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인데요. 일본에 이어서 유럽연합에도 차 관세 15%가 확
확정 발표됐습니다. 오늘 새벽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관세 협정이 구체화되기 시작했다는 건데 국내 완성차 기업들 경쟁력 리스크 다시 한번 불거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다시 불거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주가상으로는 크게는 더 이상은 밀리지는 않지 않을까라고는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는데 어느 정도 하방에 대한 지지는 좀 생겨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 일단 그런 관세 리스크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서명을 하지 않았고 딱 결정된 그렇죠. 부분이 없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노출이 되어 있던 거고 물론 EU-발 이런 소식은 우려는 될 수는 있겠지만 저는 자동차 업종은 지금 빠질 만큼 좀 빠져 있는 상태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 뭐 하이브리드 차량으로의 변환이라든지 이제 기업단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은 계속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투자도 하고 네. 뭐 로봇으로 자동화로 돌리기도 그쵸. 하고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예. 이런 불확실성이 상당히 좀 우려는 되기도 하고 또 EU 쪽에서 나온 이런 소식들이 물론 단기적으로는 매수세를 제한시킬 수는 있겠지만 하방 압력을 크게 가져가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매수에 대해서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해야 되냐는 아니지만 보유하신 분들에 있어서는 기업에서 어쨌든 앞으로 치고 나가기 위해서 실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네. 보유하신 분들이 비중이 크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해석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네.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완성차는 기업단에서 봤을 때 바닥은 좀 다졌다. 더 내려갈 구간까지는 아니다라는 건데 우리가 완성차 질문 드리면요. 항상 완성차랑 부품주 같이 가는 줄 알았는데 부품주는 의외로 긍정적으로 보자라는 답변 주신 분들 많아요. 이전에 우리 이진 대표님께서도 화신, SL 이런 기업들, 미국에 공장 둔 기업들은 괜찮게 보자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완성차를 좀 달리 봐야겠습니까, 여전히? 아무래도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네. 피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또 SL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 중에서 잘 보면 부품 사업을 영위하면서 로봇 쪽으로도 또 연결된 그런 그런 사업군들을 것들을, 네. 갖고 있는 게 많이 있어서 요즘 이제 찾더라고요. 네, 기술력을 통해서 로봇 쪽으로도 부품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새로운 산업에 대한 변화를 모색할 수 있는 기업들은 여전히 좀 긍정적인 시각 열어둬도 될 것 같고요. 네. 부품주 안에서 뭐 공장에 대한 모멘텀 갖고 있거나 아니면 로봇이라든지 사업을 좀 더 확장시킬 수 있는 기업들은 저는 충분히 지금 구간에도 매력적이다라는 이야기 드려보고 싶습니다. 혹시 한라캐스트가 그런 기업입니까? 네, 다이캐스팅 기술로 여러 가지로 또 뻗어나갈 수 있는데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그래요. 이런 여러 가지 좀 뻗어나갈 수 있는 부분이고 SL 같은 경우에도 로봇에 대한 신사업에 대한 모멘텀이 있었는데 물론 시장에서 SL 같은 경우에는 한라캐스트는 좀 신규 기업이다 보니 그쵸, 시장이 새내기 좀 줄. 더 좀 유연하게 바라볼 수가 있는데 SL은 자동차 산업에 대한 이미지가 강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대차 관련돼서 로봇 부품 사업 이야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조금은 제한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현대차와는 분위기는 확실히 달라요. 주가 네. 흐름들은. 그래서 부품주들은 또 개별적으로 수익성을 잘 내고 있는 기업들도 있다 보니 저는 부품주들은 좀 더 탄력도는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폭발적인 시세는 로봇으로 딱 명확하게 나가지 않는 기업들 이상에는 네. 폭발적인 부분들은 좀 제한적일 수 있고 오히려 하이브리드 쪽은 좀 괜찮을 수 있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나마 코리아 FT 말씀이실까요? 네, 그리고 네. 이름을 좀 바꾼 기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 세종이라는 이름으로 바꾼 기업이 있는데 세종. 네, 예전에 예. 뒤에 영어가 붙는데 제가 지금 네네. 순간적으로 까먹었는데 이따가 한번 다시 알려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동차 부품 관세 확정에 따른 국내 기업들 리스크가 어느 정도 될지 이제 점쳐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끝으로 자동차의 경우에는 우리가 그나마 좀 희망을 갖자 하는 게 하이브리드도 있지만 리튬 쪽으로 2차 전지 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요즘에 주요 산업군들 위주로 굉장히 과감한 투자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미국에서 가장 큰 리튬 채굴 회사인 리튬 아메리카를 정부가 무려 10%나 지분을 확보할 것이다라는 소식에 이 기업의 주가가 100%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국내 리튬이나 2차 전지주에 영향이 있을까요? 일단 뭐 GM을 지원 사격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GM. 네,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미국에서 현지에서 대거
생산을 하고, 그러니까 미국 현지에서 대거 수입하는 부분들은 우리나라 기업들까지도 좋을 수는 있겠지만 어저께 시장의 흐름을 보면 리튬 관련된 종목군들이 굉장히 좀 약간은 탄력도가 있다가 바로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 전반적으로 이 소식이 우리나라 리튬주들까지도 한번 매기가 쏠릴 수 있게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하는 일은 되겠지만 2차 전지 관련주를 이 소식으로 인해서 과감하게 투자를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저는 약간은 좀 보수적이라기보다는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은 시간이 확실히 조금은 걸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 가는데 이제 남은 건 2차 전지라서 2차 전지 이제 볼 때다라는 이야기가 슬금슬금 나오더라고요. 근데 아직은 좀 시기상조인 듯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뉴욕 증시에서 불어온 소식들 우리 기업들과 연결을 한번 지어봤고요. 이제 국내로 본격 들어갑니다. 증권주입니다. 3차 상법 개정안 통과 당장 될 줄 알았는데 이게 11월 또는 내년 초까지도 밀릴 수 있다라는 소식에 어제 증권주가 하방 압력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근데 보니까요, 그냥 단순히 조방어처럼 쉬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평선을 이탈한 기업들이 좀 많아서요. 이거 좀 쉬어가는 게 맞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동안 많이 올라왔던 부분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쉬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상법 개정안 통과가 지연되는 거지 안 된다고는 생각을 하지는 않고 있어서 그렇죠. 예. 네, 이 부분에 있어서 그 구간 동안 당연히 증권주들도 살짝은 주춤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최근 시세 흐름이 반도체 쪽이라든지 이쪽으로 쏠리다 보니 고점에 있는 종목군들은 소화하는 과정들은 좀 필요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3차 상법 개정에서 좀 지연된 부분은 증권주들에게는 약간은 투자자들의 심리를 위축시킬 수는 있겠지만 그 방향성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과 그리고 수수료 수익이 엄청나다라는 부분, 운용 수익도 점진적으로 엄청 커지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해외 거래 쪽도 무시할 수가 없는 게 물론 해외 투자하시는 분들 정말 많잖아요. 근데 이 해외 거래 쪽도 이제 앞으로 더 확장되면 확장되는 흐름이지 요즘에는 미국에 한정된 게 아니라 다양한 국가로 맞아요. 투자를 늘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네.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증권사들 입장에서는 우호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브로커리지 수익에 대한 부분들은 네. 여전히 좀 유효하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좀 더 조정이 나오면 매수 기회로 삼아볼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고 예. 오히려 투자할 때 21선까지 24만 원까지 키움증권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밀린다고 했을 땐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실적 잘 받쳐주고 있고 또 주주 환원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섹터이기 때문에 네. 저는 아직까지는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증권주는 본업에 좀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많이들 궁금해하셨을 조방원 들어가 봅니다. 자, 조방원 부활. 반도체 쉼에 따른 일시적인 상승으로 보세요. 반등? 일시적으로 보기에는 예.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너무 불거지는 것 같아요. 방산 쪽은요? 네, 일단 방산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물론 현실 가능성 없다라고는 이야기 나오지만 또 스탠스를 밤사이에 바꿨습니다. 예. 원한다면 우크라이나 영토를 다시 되찾을 수 있다. 그러면서 러시아 쪽으로 굉장히 좀 반감 사는 그런 정말 이야기를 왜 했는데 그럴까요? 또 이렇게 얘기 나오더라고요. 푸틴과 전화 한 통하면 그의 스탠스는 또 바뀔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발언이 나왔다라는 것은 전쟁이 좀 더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부분이고 잘 해결되지 않고 있다라는 건데 지금 유럽 쪽에서도 라인메탈이 또 상승세가 강하게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예. 그 이야기는 그만큼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결국에는 방산업체들에 대한 수혜 흐름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방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 쪽으로 우리가 수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선 같은 경우에도 또 중요한 포인트가 오늘 나오기는 했습니다. 베센트 장관이 일단 우리나라 조선업 이재명 대통령과 약간의 회담을 가졌는데 밤사이 나온 이슈가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은 조선업 상당히 훌륭하다라고 생각한다라고 강조를 했고 다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지금 일본처럼 전액 현금으로 조달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렵죠. 부담스럽고 네. 이 부분을 피력을 했다라고는 하는데 이게 과연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좀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원전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흐름 속에서는 분명히 가야 되는 방향성이고 그렇죠. 스웨덴에서도 이번에 30조 투자 이야기가 나온 만큼 그쪽으로 방향성은 명확하긴 하지만 지금 뭐 정부 쪽에서 오늘 고리 2호기에 대해서 재가동 여부가 좀 결정이 되는데 그거를 보면서 우리가
정부의 색깔을 조금은 더 명확하게 읽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지금 웨스팅하우스와의 이런 손익에 대한 이야기가 좀 더 해결이 된다라고 했을 때 원전 쪽은 좀 더 시원한 상승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글로벌 시장에서 우호적인 게 가장 강한 거는 지금 방산인 것 같고요. 방산이요. 네, 왜냐하면 원전 같은 경우에도 좋지만 우리나라가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으려면 정부의 지원이라든지 그런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이 좀 해결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 큰 그림에서는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이 분명히 있지만 이게 당장 우리나라로 수익성이 바로 가기에는 좀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남아있고 조선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관세 협상에 대한 이런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남아있다 보니까 다 매력적이고 좋은 부분들은 있지만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가운데 이걸 뚫고 올라가려면 그만큼 시장이 더 기대할 수 있는 네.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은 방산 쪽이 방산으로. 가장 좀 강하지 않을까. 근데 현대로템과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신고가죠. 너무 많이 올라와서 네. 과연 투자자분들이 매수를 하실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은 좀 보유자의 영역인 것 같고요. 그 후발주의 성격으로 최근에 한국항공우주라던가 이런 종목들 좀 짧게는 보실 수 네.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저희가 모신 출연자분들 이야기 쭉 들어보면요. 궤는 비슷합니다. 방산에 대한 투자는 여전히 유효하다. 다만 원전이라든지 조선의 경우에는 아직은 조금 개운하지 않은 해결돼야 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 한번 투자에 참고해 보시고요. 끝으로는 반도체입니다. 오늘 빅 호재가 나왔어요. 알리바바가 AI 설비 투자 규모를 당초보다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들이 예측했던 것보다 수요가 훨씬 더 예상을 뛰어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만 한다라고 CEO가 직접 밝힌 건데요. 그러면서 주가가 10% 급등했어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중국의 설비 투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말레이시아 뭐 여러 군데 데이터 센터를 건설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국내 기업에 처음엔 좋은 거라 생각했는데 그 마냥 좋은 게 맞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들의 자국 칩 기술이 지금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시장이 어떻게 해석할지가 중요하다라고 저도 궁금해요. 보는데 네.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결국에는 AI 시장이 지금 확장 국면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보여주는, 시켜줬고 네. 기업 단에서 계속해서 투자를 늘려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AI 시장이 더 커질 거고 그럼 우리나라 메모리 쪽 지금 AI 시장이 커짐에 따라서 HBM뿐만 아니라 범용까지도 낸드까지도 확장이 되는 흐름인데 얼마나 더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로도 볼 수 있지만 반대로 엔비디아는 좀 밀렸어요. 오늘 이런 소식들이 나오면서 그러면 결국 중국 쪽 안에서 더욱더 똘똘 뭉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 그렇죠. 때 우리나라는 엔비디아 쪽으로의 어떤 확장 흐름의 이야기가 나올 때 좀 더 반응을 하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네. 관련돼서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지 이 이슈 하나로도 해석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 게 또 중국 내에서 자국 HBM 쪽으로 지금 생산을 집중하다 보니까 범용 쪽의 생산량을 줄여서 그렇죠. 이 가격이 더 상승하게 만들고 그게 삼성전자 수혜다. 또 이런 시나리오로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시장 수급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지어질 것 같은데 네. 반도체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HBM을 확장해서 가다 보면 포인트는 범용이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어제 마침 디램이 연중 최고 값을 기록해 버렸습니다. 근데 낸드 수요도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잘 보여준 게 마이크론의 실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주가가 너무 제가 도파민에 좀 중독이 돼 있었던 건지 이게 뭐 그렇게까지 탄력적이다라는 생각은 안 들었습니다. 마이크론 실적을 보고는 네. 하늘을 찌르는 기대감을 채워주지 못했다라고 한 줄로 정리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좋았는데 너무나 좋았지만 하늘을 찌르지는 못했다라는 평가가 있으면서 근데 또 약간은 중간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은 또 좋았을 수도 있는 게 SK 하이닉스가 처음에 HBM4 관련돼서 마이크론이 난항을 겪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번 실적 때 괜찮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좀 밀리는 모습, 장 초반에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하늘을 찌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래도 시세를 선방해주지 않았나. 그래서 좋은 건 보여줬지만 너무 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오히려 긍정적으로 우리나라 네. 종목들에게는 좀 왔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반도체 어떻게 해볼까요?
반도체는 예, 연휴 전까지로 좀 넓혀볼까요? 크게 확장이 되는 상승세는 나오기는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외국인 수급만 우리가 좀 본다 하더라도 수급이. 어저께 시장을 매도를 해도 삼성전자는 담아내는 모습을 네. 보여줬다라는 거. 그래서 큰 상승세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추세 자체는 그래도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이슈 살펴봤는데요. 전체적인 플로우를 보셨을 때 오늘 이거 하나는 좀 주목하자. 결국 수급입니까? 아니면 다른 포인트 있습니까? 결국 저는 수급인 것 같습니다. 일단 미증 시가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 조정의 흐름에서 과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증시를 담아줄까라는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여부에 따라서 생각보다는 조정의 흐름이 단기적으로 좀 끝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흐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또 조방원이 어저께 좋았잖아요. 네. 이 좋았던 흐름을 계속 연결해서 갈 수 있을지 그럼 또 반도체와 양분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하나의 오늘 체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 수급 계속 가면 좋겠지만 또 환율이 좀 부담이라 오늘 이래저래 살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방향성 잘 챙겨볼게요.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